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오후 10시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이제 5, 6, 7, 8,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4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국회라는 무대를 갖게 되니까 아주 무대를 장악한 연예인처럼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청문회장에서 또는 국회 바깥에서, 그리고 연일 텔레비전, 유튜브 등에 출연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활동량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원시 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200명의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등은 이재명 39%, 한동훈은 28%로 2등, 3등이 이준석 의원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의원을 제쳤습니다. 5.5% 지지입니다. 조국 의원은 5.4%,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4.1%,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3.9%, 오세훈 서울시장은 3.4%, 김동연 경기지사는 3.1%, 안철수 의원은 2.1%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역시 18세에서 29세 사이 지지율이 14.4%로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성으로부터의 지지율은 남성보다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보수진영 후보군에서 앞으로 한동훈, 이준석 경쟁 구도가 생기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7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한동훈, 이준석 구도가 되면 50대 대 40대 구도가 되어가지고 보수진영의 일대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이 이재명이든 누구하고 상대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김종인 씨가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물론 아직은 이준석 의원이 갈 길이 길어요. 특히 개혁신당이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신당 3석은 아주 질이 높은 3석입니다.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가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고, 세 사람이 아주 젊고 인상이 좋습니다.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관상이 별로 다 좋지 않아요. 더 짜증내고 화내고 또 너무 사늘하고 하는 이런 구도인데, 그래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개혁신당 국회의원 3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이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정치든 기업이든 활동을 많이 하면은 기업인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인기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준석의 인기는 어마어마한 활동량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 활동량이 질이 높다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텔레비전에서 나가든지 라디오에서 나가든지 하는 일문일답이 다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것이고 시각이 참신하다는 것이고 표현 능력이 아주 대중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틀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창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급 지급 특별조치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왜 보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설명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1인당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만 자극할 뿐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무작정 2,000명 늘려놓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다 함께 사자와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말솜씨입니다.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이준석, 윤석열을 묶어서 비판을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밤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 공감과 인터뷰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다. 그런데 당장 1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불리게 되면 물가 상승은 자명해 보인다. 물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가게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 말짱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민생지원금에 들어갈 13조 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 3,000명인 의대생 입학 정원을 60% 2,000명 늘린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했는데 적어도 이 수치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25만 원이라는 금액도 나중에 끼워 맞추지 말고 왜 25만 원이냐를 민주당은 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축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달라졌네라고 보일 법한 부분이 좀 있었다. 재정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도 칭찬해 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검찰을 기반으로 사람 잘 잡아 가두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등 돈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시절에 돈을 알맞은 곳에 썼다는 것 때문에 부각된 정치인이기에 재정 상황까지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항상 이렇게 비판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이 말에서는 어떤 균형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게 자꾸 축적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이준석 하면은 뭔가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지런한, 그리고 머리 좋은, 그리고 용감한 이준석 의원이 무럭무럭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오후 4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 동양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실사구시다. 실사구시를 한자로 써야 정확한 개념이 잡히는데 요사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사구시라고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자의 지혜는 사자성어에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즉 네 마디, 네 개의 문자죠. 네 개의 문자로 어떤 세상의 원리를 딱 담아내는 데는
한자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이 한자를 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저는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국은 절대로 인류 국가는 불가능하고 절대로 교양 있는 국민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계속 정치 선동꾼들에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과 현실에 기초하여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바로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대란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지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00명 정원을 늘린다는 말은 현재 3,048명을 뽑는데 2,000명을 보태면 5,048명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데 2,000명을 늘려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면서 특히 이공계에서 인재 유출 사태가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상당히 이 세상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공계 출신입니다. 이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참신하게 느끼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이 이공계는 뭐든지 수치로서 이야기하고 과학으로서 팩트로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과 예컨대 법대 출신들의 이야기는 그 말 내용이 다릅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의 말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준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장관 후보자가 답변하는 그 동영상을 읽어보면 상당히 공부가 됩니다. 아, 국회 질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2,000명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공계 인재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말하지 못한 채 이공계 분야에서 외국 학생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의대 정원이 이공계 인재 확보에 미칠 영향을 묻자 우수한 이공계 인재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과 입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낮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 정원되면 후보자가 재직했던 서울대 재료공학부 입학 성적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공계를 총지휘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정원 늘리기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고 대통령께 말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아주 이게 핵심이죠. 직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에 유 후보자는 많은 교수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결국 학생들이 더 좋은 처우 등으로 쏠릴 수가 있어 앞으로 인재 수급 대책에 담아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의 부작용으로서의 이공개 유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계속 이렇게 추궁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유 후보자는 단기 대책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공계 분야로 스마트한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학생들도 활용해야 하고 여성 인력도 활용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의대 정원 늘리기로 인한 이공계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이 2,000명까지 늘리게 되면 수능 응시자 수 기준으로 앞으로 서울대 이공계에는 1등급 학생은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딱 부러지게 그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좀 빠져나갔습니다.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한 정당은 개혁신당 유일하고 이준석 의원은 작년부터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정치적 대표력이 약한 이 분야의 대변인을 지금 자임하고 있고 국회 분과위원회도 바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회와 언론을 양대 무대로 삼아 펼치는 활약상은 양과 질에서 대단합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차분하고 공정하게 그러나 예리하게 질문하는 과정은 좋은 국정 브리핑으로서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준석 치고 국회에서 질의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짜증낼 필요 없이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보자가 어떻게 저런 먹통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듣지 말고 들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 차분하게 편하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니까 한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런 인상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가 쓴 두 권의 책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와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것은 이준석 정치의 지표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 정치인을 가진 국민은 천재 스포츠맨이나 천재 예술인을 보유한 것처럼 즐겁습니다. 이준석 의원으로 해서 한국 정치가 조금 좋게 보이는 면이 있고, 이게 정치가 배울 게 있네, 또 즐거운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 행복의 정진 아니겠습니까? 39살의 이준석 의원에게는 길게 잡으면 약 반세기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년 남았죠?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